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0월 13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 이 인도 타지마할, 나홀로 그 관광성 외유, 이 문제에 더해서, 이른바 김정숙 버킷리스트와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를 하나 들춰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들춰내는 것은 뭐 단순한 정쟁거리, 시비거리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도 김정숙 씨 인도 방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감사원이 감사도 착수하겠다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좀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자, 이런 일들이 재발이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 부부, 특히 대통령 배우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이 개인의 호기심, 취향을 만족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펑펑 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새로운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김정숙 씨가 2018년에 인도를 단독 방문을 했죠. 이때 뭐 청와대 요리사를 대동을 했다. 또 단골 디자이너 딸, 청와대에 특채한 그 사람까지 데리고 갔고 무려 13명을 데려갔습니다. 문체부에서 6명 가는데. 그리고 공군 2호기를 띄웠고 4억 3천만 원, 원래 2,500만 원, 도정한 장관 일행만 가면 2,500만 원인데 3억 7천만 원, 3억 7천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 2호기, 거기에 대통령 휘장,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 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해외 간 것은 유일하게 한 번 딱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부인 이효 여사가 유일하게 갔는데, 그때는 미국 국가조창기도의 초청을 받아갔고, 이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라 민항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민항기 타고 가면 훨씬 돈이 적게 들죠. 자, 공군 2호기 40인승인데 띄워서 인도 갔다 오는데 뭐 2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간 것은 그렇고, 김정숙 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해외에 나간 것은 무려 48번입니다. 48번. 이희호, 권양숙, 김윤옥 여사 때는 24번이나 27번. 그거보다 2배나 많은데, 특히 이 코로나로 한 2년 이상 국제 해외 여행이 제한이 되고 했는데 그럼에도 꾸준히 나가서 48번이나 가는데 뭐 이집트에 가서는 문재인 대통령 일행과 떨어져서 단독으로 피라미드를 방문을 했고 노르웨이에서도 뭉크 미술관을 따로 관람했고 유독 그 해외에서 독자 활동을 하면서 관광지를 많이 찾아다녔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 상황에서 감사원이 이 감사를 검토를 하기를 했습니다. 왜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여의도 죄송합니다. 그 김정숙 씨 인도 단독 방문에 이 3억 7천만 원 경비가 들었는데 예비비로 편성해서 예비비에서 단 사흘 만에 이렇게 뺀 겁니다. 예비비를 편성한 것부터가 이례적이죠. 예비비는 뭐 재난사고 때 주로 편성을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기재부의 예비비 신청표에는 타지마할 방문은 없었습니다. 관광지 타지마할 방문은 없었는데, 그 예산 신청서가 가짜였던 거죠. 타지마할도 갔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감사가 필요하고, 이 전용기에 단골 디자이너 딸, 한식 조리 명장, 그 대통령도 가지도 않는데 대통령 요리사가 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났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사를 하는데, 이 논란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때문입니다. 여기도 인도 갈 때도 고민정이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 하면서 따라갔죠. 김정숙 씨 따라갔습니다. 공군 2호기 타고. 그때 고민정은 뭐 인도 정부의 강곡한 요청에 의해서 문체부 장관이 아니고 이 김정숙 여사가 간다 뭐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외교부 문건을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확보한 외교부 문건에 이야기하면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는 그 김정숙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김정숙이 갈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가게 됐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발단은 고민정입니다. 이렇게 된 발단은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는데 왜 꼭 따라다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왜 꼭 따라다니느냐.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은 다 그렇게 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이 김정숙 씨는 48차례나 따라다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갈 때 안 따라간 게 한 2번인가 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 데나 다 따라간 것은 김정숙 씨인데,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건희는 왜 윤석열 해외 순방에 따라다니냐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말을 해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해서 이런 사실이 밝혔고, 그 다음에 언론 취재에 의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동안 뭐 침묵을 지키다가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미국 순방 명단을 공개하면은 다 의심이 풀릴 것이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사법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하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유럽, 미국 순방 명단을 공개해라. 자, 김정숙 인도 방문 때 그 고민정 본인을 비롯해서 13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고민정은 오늘 방송에 나서 했네요. 이 명단을 보면은 이게 적정한 사람이 갔는가, 합당한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뜻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정부 순방 명단을 공개하면 그냥 그걸 보기만 해도 다 해소가 된다. 자, 이런 유체이탈화법, 설명이 납득 안 되는 이런 변명성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명이라고 보겠습니까? 변명을 하면서 그냥 설거머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은, 버킷리스트. 김정숙 버킷리스트가 많이 나왔는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무리하게 이 버킷리스트를 채우려고 한 게 과연 인도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곳을 혼자서 갔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서 거기서 떨어져서 간 거죠. 저도 대통령 해외 순방을 뭐 수십 차례 수행 취재를 하고, 이 풀 기자도 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동선도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해외에서 대부분은 뭐 그쪽에 어떤 미술관을 가거나 박물관을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교민들을 만나거나 또 아니면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가거나 이런 활동을 주로 하죠. 그런데 김정숙 씨는 그 외국에 나가서 교민 부인들이나 그 교민들과 격려 간담회 한 것은 뭐 3번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대부분 관광지를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버킷리스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을 쓴 중앙일보 기자는 나중에 청와대에서 소송을 걸었지만은 결국은 법원이 손을 이쪽에 들어줬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쓴 쪽에. 자, 그 상황인데, 자, 제가 지금 하나 의혹이 생기는 부분은 제가 그때 이 첫 보도가 나왔을 때도 이게 과연 뭐 배경이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전용기를 타고 가고 이런 논란이 다시 되니까 떠올라서 그 과거 기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냐면은 2019년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부인 김정숙과 동행을 하고 뭐 이런과 같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순방을 합니다. 6박 7일 순방을 하고 2019년 3월 16일 귀국하기로 되어 있는데 3월 11일에 순방 중인 현지에서 갑자기 세계적인 유적지 앙코르와트를 방문한다. 캄보디아 마지막 순방을 가서 그 순방 떠나기 전에는 발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순방을 다니던 중에 갑자기 11일 날, 2019년 3월 11일 날 16일에 귀국인데 귀국 직전에 캄보디아에 있는 세계적 유적지 앙코르와트를 방문한다.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 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시엠립 공항입니다. 시엠립으로 향하며 시엠립의 공항이 있죠. 1시간 30분간 앙코르와트를 둘러본 뒤 프놈펜으로 돌아와 귀국길에 올랐다. 1시간 30분 보러 앙코르와트로 간 겁니다. 간 건데 그때도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엠립 공항 규모가 작아서 공군 1호기 이착륙이 어렵다. 한국에서 오는 공군 2호기와 캄보디아가 제공하는 전세기가 동원된다.
저도 이 시엔립 공항을 가봤지만은 공항 크기가 활주로가 작아서 공군 1호기, 그때 타고 갔던 동남아 삼국을 다녔던 공군 1호기는 대형이죠. 한 300인, 400인이 타는 건데 그래서 착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프놈펜에서 공군 1호기 그걸로는 시엔립 공항에서 내리질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공군 2호기, 이번에 저번에 인도에 타고 가서 논란이 된 공군 2호기는 40인승입니다. 공군 소속이죠. 공군 2호기를 한국에 있는 걸 프놈펜으로 오라고 해서 그 프놈펜에서 타고 대통령 일행 그리고 부인 김정숙까지 뭐 참모들까지 이렇게 타고 나머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캄보디아에서 전세기를 내줘서 그거를 타고 갔다가 1시간 반 있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인도에 공군 2호기 띄우는데 2억 원 이상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비행기 한번 뜨면은 그 항공료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프놈펜에서 앙코르와트 가겠다고 띄운 겁니다. 뭐라고 또 그때 김의겸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일단 이 시엠랩 공항 규모가 작아서 공군 1호기 이착륙이 어려워 한국에서 오는 공군 2호기와 캄보디아가 제공하는 전세기가 동원된다.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갑자기 왜 기자들이 물었겠죠. 왜 이렇게 이 앙코르와트를 갑자기 가느냐. 처음에 출국할 때 일정에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결정됐다. 그리고 캄보디아 부총리와 관광장관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김의겸은 앙코르와트가 캄보디아인의 자존심이고 캄보디아의 찬란한 고대 문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요청을 해왔다. 그래서 응하기로 했다. 자, 인도에 갈 때, 김정숙 씨 혼자 갈 때, 그때 김의겸 대변인,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강곡한 인도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여사님이 가신다. 이것도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앙코르와트가 그 캄보디아의 찬란한 고대 문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우리에게 강국히 요청해 와서 우리가 응하기로 했다. 아니 그런데 일정에도 없는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귀국하기 전에 갑자기 캄보디아에서 앙코르와트에 가달라고 그 한번 방문해 달라고 했다고 치죠. 했다고 치는데 대통령이 일행이 한 300~400명이 되는 일행이 아니 아무 일정에도 없었는데 캄보디아가 요청을 한다고 거기 갑니까? 어떤 신변보호 문제도 있고 또 한번 움직이면은 그 1호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군 2호기까지 한국에서 와야 되고 그런데 요청을 한다고 갔다?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앙코르와트가 무엇을 거기서 엄청난 그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관광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앙코르와트는 홍보 안 해도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관광 코스로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죠. 거기 앙코르와트 가면은 주변에 있으면 한국 말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 유네스코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는 일부 공간은 출입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캄보디아 당국에서 관광 확대를 위해서 무슨 대통령 일행이 한번 방문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저는 좀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외에 가서 어떤 해외 출장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은 그 전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버킷리스트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 이런 것을 무리하게 채우기 위해서 국고를 낭비한 것이 없는가? 자, 그런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상황을 다시 보면은 이랬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그때 당시 2019년 3월 다시 청와대가 동남아 3국 그때의 기사 내용입니다. 동남아 3국 순방 중에 마지막 일정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을 앞두고
한국에 있던 공군 2호기를 급하게 동원했다. 인도에 타고 갔던 급하게 동원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에 공군 1호기를 타고 왔지만 앙코르와트로 가는 관문인 시엠랩 공항은 규모가 작아서 1호기가 착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비행기를 푸놈펜으로 오게 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김정숙, 고위급 수행원, 경호 인력 30여 명은 한국에서 온 공군 2호기를 타고 앙코르와트를 왕복했다. 이 40인승입니다. 나머지 수행원과 취재기자 일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제공한 전세기를 탔다. 그러면은 이 2호기는 그러면은 한국에서 와서 이 푸놈펜에 가서 푸놈펜에서 대통령 일행을 태우고 그 시엠랩으로 가서 1시간 반 만에 다시 푸놈펜으로 돌아와서 푸놈펜에서 다시 서울로 빈 비행기로 간 거죠. 승무원만 타고 조종사만 타고 빈 비행기로 간 겁니다. 올 때 푸놈펜으로 빈 비행기로 갔고 1시간 반 그 관광을 뭐 하기 위해서 그 이용을 했고 다시 또 빈 비행기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이 그 캄보디아의 뭐 요청에 의해서 했다. 요청에 의해서 했어도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과연 요청이 있었는지 우리 그 앙코르와트 여기까지 왔으니까는 뭐 버킷리스트 채워야 되니까는 앙코르와트 한번 갔다 오겠다. 일정 좀 짜달라. 우리 뭐 거기 공항에 1호기가 못 내리면은 우리 2호기 한국에 2호기 있어 오라고 하면 돼. 이렇게 한 건지. 자, 그래서 이 30여 명은 공군 2호기를 타고 앙코르와트로 왕복을 했고 나머지 수행원, 취재기자 일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제공한 전세기를 탔고 앙코르와트 방문 이후에 2호기는 경호 인력, 승무원들만 탄 채 한국으로 돌아갔고 이 때문에 그때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인도 방문, 나 홀로 인도 방문에 대해서 그 감사원의 감사도 있을 테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왕에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이상 대통령 부부의 개인적인 호기심, 뭐 취향 이거 충족을 위해서 세금이 쓰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제가 이 앙코르와트와 관련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